반갑습니다. 삽자루 수학학원 이정환 강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이 강의를 준비한 목적은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1학년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거와 더불어 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이 단원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이라는 이 과목에서 배우는 다 소단원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도형들을 다루게 됩니다.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들의 합성, 뭐 곱함수, 목함수 이런 등등등 다 도형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평행이동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학생들이 날씨도 덥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간과할까 봐, 그리고 여기서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고 이 평행이동에서 얻어야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혹시나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그럼 잘 학습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강의를 잘 준비했구나 라고 흡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처음부터 교과서 서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어떻게 사고하고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3가지나 얻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학 상 문제, 고난이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럼 수학 1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단원에서 먼저 선생님이 결론부터 추구할게요. 일단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요, 당연히 이동된 식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동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성된 식을 가지고 리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결론부터 추구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도형이잖아요, 이 단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식으로만 다룰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만 다루는 거는 너무나 애들이 잘해. 결론적으로는 도형은 기하예요. 그림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림과 식. 그림이 힘들 때에는 식으로 다루고 식으로만 다루기엔 너무도 짜증나잖아요. 그림의 도움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평행이동이라는 보조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평행이동 보조선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가 학생들이 잘 안 되는데 결국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사고하는 인사이트가 될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고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문제를 풀다가 내가 그 도형을 이동시켜 볼까? 라는 이 생각을 하는 거. 문제를 직접 풀다가 내가 이동시켜 볼까? 라는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동을 했을 때. 그래서 원을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그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직선도 평행이동했을 때 기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2차 함수는 그 개형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어요. 봐봐, 둘러싸인 넓이가 있어요. 이걸 평행이동해도 넓이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변하지 않는 사실들, 불변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세팅한 도형 자체가 보기 힘들어. 그럼 당연히 그들을 적절히 이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이 사고방식을 배우는 게 바로 이 도형의 평행이동 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직선을 배워요. X와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차식으로서는 원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도형 중에는 2차 함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배울 함수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삼차함수, 사차함수, 그들의 곱, 합성 등등등, 목함수 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의 도형을 우리는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자, 얘를 넘겨보시면은 내가 이쪽으로 넘겨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좌변으로 다 넘기게 되면 우변은 다 0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는 함수든 도형이든 다 도형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XY에 대한 식입니다. 방정식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평행이동을 처음에 점의 이동으로 얘기합니다.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선생님 점의 이동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점을 갖다가 이동하는 걸 맨 처음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부터 x, y라는 것이 바로 이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럼 이 점은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누구나 다 알아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이 이렇게 이동된 최종적인 결과 보면 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 맞죠? 그래서 이 점의 이동을 모르진 않아. 그러면 결국 이걸 왜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걸 도형의 이동으로 가져가냐면은 잘 보세요.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해서 사실 우리 컴퓨터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내가 이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야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내가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한 점을 체크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이거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갖다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도형의 한 점을 딱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한 점의 평이동은 배웠으니 이 점을 하나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점들을 대표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이동을 가지고 그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자취들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점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조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모든 점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랑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점들을 다 모아보면은 결국 이렇게 이동된 도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들의 뭘 찾고 싶다? 네, 자취를 도형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으로. 그러면 이 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점을 x, y라고 하면 이 점들의 자취가 x, y라고 하면 이 점들 모두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들이 모아지는 이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자취의 방식을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이만큼을 라지 x, 이만큼을 라지 y라고 하면은 결국 라지 x, 라지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싶은 것이고 그랬을 때 관계식은 내가 이 스몰 x랑 스몰 y는 결국 여기 있는 점들이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걸 알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x라고 하는 것은 라지 x 마이너스 m, 그다음 y라고 하는 것은 라지 y 마이너스 m 이렇게 써지니까 얘를 갖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f의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은 제로다 라고 써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통 이렇게 라지 x, 라지 y라는 쓰는 거 안 쓰니까 이렇게 바꿔 쓰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동된 식을 작성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지.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한 그 도형의 자취들은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
우리가 기억하기를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고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한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는 거죠. 왜? 매번 이렇게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 이동된 식은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와 얘와의 관계를 리딩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x 대신에 xm 대입했으니까 x축방으로 n만큼 y 자리에 y-이 있으니까 이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구나. 근데 딱 요 정도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결국 여기서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이동 보조선. 우리 항상 기하잖아요. 그림과 같이 가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 도형을 이동할 때 뭐만 이동시켰다? 네, 한 점을 잡아서 그 점만을 이동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 가지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인사이트가 뭐예요? 자, 결국은 이 증명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인사이트 얻을 건 뭐냐면, 자, 도형 전체를 이동시키는 건 아니야. 결국은 그 도형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을 갖다가 이동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딱 이동하면은 그 점으로부터 우리가 그 도형의 이동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자, 원의 평행 이동이다. 그럼 이 원의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원의 정의는 알고 있으니까 이 중심만 갖다가 이 한 점을 잡아서 얘만 갖다가 평행 이동시키자라는 게 바로 여기서 얻어진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점만 딱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거리가 r이라고 하면 이쪽부터 거리가 r 되게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사실 나는 이 보라색인 원의 중심만 관찰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도 어차피 평이동하면은 이 폭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칭축에서 만나는 꼭지점, 이 도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점만 갖다가 네가 이동을 딱 시키면은 결국은 이 도형은 이렇게 생길 거니까 이 점만 관찰하자. 꼭지점만 관찰하자. 이동을 했을 때에는 어떤 점만을 딱 관찰하자,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결국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 평행 이동한 선생님이 보조선들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보조선들을 그려놨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평행 이동 보조선에 여러분들이 좀 더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자, 보세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X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X축과 Y축 동시에 평행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마다 그 보조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한번 가볼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예시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X축발의 평행 이동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의 X, Y equal 2의 X-3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수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도형을 모른다고 하면은 X 대신에 뭐가 대입됐습니까? 그렇죠. X-3이 대입된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 있겠죠. 이 도형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도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하, 식과 그림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 얘가 y equal 2의 x야. 이렇게 생긴 도형이라고 합시다.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시험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얘가 y equal kx라고 합시다. 그게 x축과 평행한 직선 맞죠? 근데 이 둘의 관계를 리딩해 보니까 결국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도형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이 보조선은 어떤 보조선인 거야? 네 길이가 얼마다? 3이다. 다시 말하면 이 보조선은 평행이동 보조선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그어져 있다고 합시다. y축과 평행한 직선. 그럼 만약에 x 이퀄 p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은 얘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보조선이 아니죠. 왜냐하면 두 함수가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니까 얘는 단지 어떤 보조선일까요?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의 x 좌표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냥 보조선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y 이퀄 x제곱이랑 y 이퀄 x제곱 플러스 3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얘가 y 이퀄 x제곱이에요. 자, 그래놓고 이렇게 돼서 y 이퀄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의 이동 관계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일러스트를 봤을 때 함수가 두 개 이상 등장하면 그들의 관계를 읽는다라는 것, 결국 평행이동 읽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네 두 개가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보조선이 그어져 있어요. x p. 그럼 이 직선은 결국 어떤 보조선인 거예요? 얘네 둘을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면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y 이퀄 k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줬어요. 그럼 얘는 단지 이 보조선은 얘하고 전부 다 뭐가 같다? 평행이동 보조선이 아니라 y 값이 같다. y 좌표가 같다. 결국 이걸 주는 보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마지막 얘기 있죠. 자, 보세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동하는 중간 과정들을 다 써준 거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선 얘들을 그려주지 않아요. 그럼 최종적인 이 보조선만 그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평행이동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떠한 보조선이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면은 어떤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예요. 그런데 얘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동한 보조선은 얘를 줄 거야.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 화살표도 안 그어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감춰.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줄 거는 이렇게 이런 직선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직선이 주어질까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n분의 n인 직선. 그래서 기울기가 n분의 n인 직선을 분명히 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직선이 등장했어요. 근데 어떤 도형 두 개의 평행이동 관계가 이 기울기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얘가 바로 평행이동 보조선이구나. 얘가 바로 평행이동 보조선이구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 조금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자, 보세요. y 이퀄 x 제곱이랑 그 다음에 y 이퀄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시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y 이퀄 x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돼서 얘가 y 이퀄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이런 직선이 하나 딱 등장하는 거야.
근데 얘가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야. 좀 그림은 이상하지만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잖아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어떤 점이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이동하면은 결국 어떤 평행이동 보선을 줄 거라 암시하는 거야? 기울기가 2분의 3짜리인 직선을 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기울기가 2분의 3짜리인 직선이 주어진 거야. 그럼 얘 뭐다? 평행이동 보선이다. 근데 이게 수상에서는 사실 얘도 다항식이고 다항식이고 다항식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냥 연립하면은 구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 원만 가도 이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연립을 못해.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평행이동 보조선이라는 걸 인식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딱 알았어. 만약에 이 점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합시다. 자, 일단 거의 숫자 파괴야. 자, 봐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면은 이 점이 1로 이동됐다라는 이런 보조선을 준 거라니까. 그러면은 결국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고 얘가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1,4다. 이렇게 바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P,Q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점은 이걸 타고서 이렇게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거의 중간 과정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얼마다? 2, 3이니까 얘는 P 플러스 2, Q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갖다가 바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이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 모든 도형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도형을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도형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점을 초이스해라. 그 한 점을 갖다가 이동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동된 식을 다루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할 거고 이건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좀 더 포인트 맞춰라? 보조선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보조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선, x, y축 동시에 평행이동한 보조선. 결국 얘는 기울기가 어떤 0이 아닌 값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하면 0이 아니니까 1차 함수로 주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칠판 정리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적용시켜 볼 건데 그 전에 잠깐만 정리해 볼게. 얘들아, 일단 도형의 평행이동 딱 하면은 일단 내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도록 했어. 자, 여기서부터 되는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자. 일단 이 평행이동 식 다루는 건 기본. 됐지? 당연히 일단 첫 번째 식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두 도형의 관계를 리딩하는 것. 자, 그거는 기본이야. 이건 기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이제 보조선 잘 챙겨야 된다 그랬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야. 내가 문제를 풀다가 뭐 한다? 그치? 평행, 이동, 시켜서 문제를 접근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왜? 불편하니까. 항상 불편함 속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접근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서 가는데 어떤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그 도형 전체를 바라본다? 아니요. 그 도형의 특이점, 원이면 중심, 이차 함수면 꼭지점. 그 도형이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어. 하지만 그 도형에 대표할 수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논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 읽어볼게요. 자, 어떤 도형이 있대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이 나눠진 함수입니다. 근데 이 도형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랑 그 다음에 y equal f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단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함수 fx가 0을 기준으로 일단 나눠져 있죠. 구간이. 자, 그랬을 때 왼쪽은 우리가 하면 1차 함수고 여기는 2차 함수예요. 얘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x가 0보다 클 때지. 그러면 이 도형은 우리가 뭐 사실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이 도형을 먼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쪽에서는 y equal 2x라는 요 함수로 하고 이렇게 잘려서 얘가 2예요. 이게 y equal fx야.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얘를 서브로 해가지고 문제 설명한 건 이거죠. 야, y equal fx라는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2a만큼 평이동했대. 그럼 이런 얘기잖아. 마이너스 2a. 식다루는 건 기본.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x 마이너스 2a를 대입한다. 이 그래프랑 이 도형이랑 자, 그 다음에 y equal 이 함수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얘. 이게 어떻게 해라? 그래, 만나도록 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머릿속에 짜증나죠. 선생님,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a 그게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얘도 그럼 이 그래프를 적절히 이동시키고 이 그래프도 적절히 이동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나게 하지? 되게 추상적이거든. 왜냐면 얘도 이동시켜야 되고 얘도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게 바로 뭐라고? 야, 평행 이동시켜서 문제를 접근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만나도록 한다 그랬어. 근데 나는 이거 둘 다 움직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둘 다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여?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시켜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잘 봐봐. 어차피 내가 이거 두 개를 적절히 이동시킬 건데 얘네 둘 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시켜 볼까? 라는 의문을 가졌어. 시켜볼까? 까?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얘는 뭐가 될까? y equal f의 x-2a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는 y equal fx가 되겠지? 그러면 하나는 가만히 이 그래프를 냅두고 나머지 하나만 내가 xy축 동시에 뭐 하면 될까? 평행이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거랑 그럼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거랑 그런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충인가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y축으로 짜바당겨서 올려버린 거지 이렇게. 여기에서 막 만나도록 했어. 그럼 똑같이 그 만나도록 하는 세팅을 쭉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원래 상태로. 그치? 쭉. 왜냐면 이 상태로 분석하기 힘들어. 그래서 얘를 쭉 올려서 여기서 만나도록 했어. 다시 쭉 똑같이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만나도록 한 상황을 다시 쭉 내린다. 힘드니까 쭉 올려서 본다. 쭉 내려서 본다. 결국 이거지. 그래서 교점이라는 건 어차피 같이 올렸다가 만나도록 한 것.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니까 내리는 것.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이 만나도록 한다 그랬다고. 근데 얘는 가만히 있다고? 자, 그럼 가만히 냅두자. 가만히 냅두는 거 하나는. 그럼 y equal 2x.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자, 그러면 얘가 y equal fx야. 이 상태에서 이거 하나는 얘는 이 도형을 자 리딩하는 건 기본 x축 방향으로 2a y축 방향으로 a만큼 뭐 시킨 거야? 그래,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도형을 가만히 냅둔 상태로 이 fx라는 그래프를 이만큼 이동시켜서 여기다 디벨롭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어떤 도형을 이동시킬 때
그때 이 전체를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이 도형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점을 네가 선택하라 이거야. 그럼 선생님 뭘 선택할까요? 2차 함수니까 시점 선택할까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 문제는 결국은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이 나눠졌죠. 그럼 나 이렇게 볼게. 어차피 내가 잡기 나름인 거니까 나는 이 점을 이 도형의 대표점으로 잡을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이동만 관찰한다. 이 점의 이동만 관찰해서 이 도형의 전체를 관찰하겠다. 바로 이게 이동시켜 볼까 했을 때 도형 전체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형의 대표 한 점을 이동시켜서 본다라는 사고방식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점은 0,0이야. 근데 이 점이 내가 이제 이 도형 전체를 이 점에 딸려있는 도형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여기로 왔어. 그럼 여기서 자동적으로 팍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 점이 일로 왔어. 그럼 팍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점에 딸려있는 애들이야. 알겠어? 자, 그럼 봅시다. 이 점의 이동을 관찰하는데 그러면 얘가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결국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은 이 원점들은 이동했을 때 결국 이런 라인을 만들게 되겠지. 자, 그럼 뭐가 나오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그래, 2분의 1인 직선.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이 점이 이런 관계에 의해서 평행 이동하면은 반드시 어느 라인을 거쳐? 그래, 이 점 라인을 계속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하면 결국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2분의 1인 요 직선을 타고 움직인다는 얘기지. X축 방향으로 EAE, Y축 방향으로 AE 가면 반드시 기울기가 얼마야 되니까?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그 모든 이 점들이 이동한 만큼 봤을 땐 다 이 직선 위에서 원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점이 1로 이동했으면 이렇게 해서 무조건 만나잖아. 그리고 당연히 평이동했을 때 직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기울기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만나잖아. 그러면 이 점의 이동을 관찰했을 때 난 이 점만 보면 되는 거야. 얘가 적절히 이동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 당연히 곡선과 직선의 위치한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접할 때가 경계이긴 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동을 하다가 원점이 이동하다가 뭐 이 정도 왔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이 도형의 전체를 나타내는 게 이 점이라 그랬지? 이쪽으로 왔어. 그러다가 얘가 또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만나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직선을 타고 원점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원점이 이동하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똑같이 또 여기 기울기 2를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되면서 뭐 할 때가 있을까? 그래, 접할 때. 그러면 이때 접할 때보다 이 점보다 원점이 이 점까지 이동해도 괜찮아. 그래도 뭐 하니까? 만나니까. 그치? 근데 얘가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게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언제까지일까요? 일단 얘가 경계지. 이때 A값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점들이 이렇게 훅 타고 올라가다가 계속 가다가 여기서 어차피 이 점들이 멈추면 이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만나지. 이 점이 일로 가면 무조건 만나지. 그러다가 여기를 딱 벗어나는 순간, 즉 요 점을 딱 벗어나는 순간 여기로 했을 때 이 직선이 이렇게 되면 안 만나잖아. 그럼 적절히 또 움직여줘서 뭐 할 때까지? 그래, 접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은 얘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점은 바로 이쪽과 이쪽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거는 결국 한 점의 이동만을 관찰했고, 그 이동하는 보조선은 반드시 XY축 동시에 이동했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을 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이 점의 관찰보다는 이 점의 관찰이 더 유리했던 거 맞지? 그러면 이제 답만 구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이차 함수가 이 직선과 접할 때이고, 여기는 이
함수랑 이 직선이 접할 때지. 그럼 이 도형은 뭐야? 이 도형은요, 평이동한 도형이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x축 방향으로 얼마? 2a. y축으로 a만큼 적절히 이동한 이차 함수죠. 그럼 이제 식 다루는 건 기본이잖아. 첫 번째 구해볼게.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a,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자, 갖다 써보자. 그럼 y는 x 마이너스 2a의 제곱 더하기, 왜 더하기야?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얘랑 누구랑? 여기 나와 있는 얘 y 이퀄 2x죠. 그래서 y 이퀄 2x랑 뭐 한다? 접한다. 그 접할 때에 뭘 찾아주면 되는 거야?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계산 안 할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풀면 될까? 판별식을 풀면 돼. 됐습니까? 왜 4분의 d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거야. a 값이. 그럼 무슨 말이냐?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란 얘기는 이 판별식을 딱 풀었을 때 여기까지의 지금 이 점이 이동했으면 얘가 2a, a란 얘기잖아. 근데 이때 딱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그래, 마이너스 3분의 4란 이야기야.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구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왜? 이쪽으로 원점이 이동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또 이제 경계점 보자. 또 여기야. 여기 또 접할 때니까 이번에는 이 도형이 원래는 누구였어? y 이퀄 2x였단 말이야. 얘를 x축 방향으로 2a,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식 다루는 건 기본. 그 y 이퀄 2배의 x-2a 플러스 a라는 이 이동된 도형과 여기 원래 있었던 y 이퀄 누구? x제곱 마이너스 2x. 결국 이게 뭐 할 때까지다? 접할 때까지다. 자, 따라서 이게 접한다를 풀면 되겠지.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별식 풀 수 있겠지. 그치? 판별식 딱 풀면 a 값이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 점이 원점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 점이 2a, a니까요. 얘보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상대적인 위치가 y좌표가 작아져야 돼. 따라서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나머지 여기는 어차피 계산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뭐다? 첫 번째, 얘가 만나도록 한다? 얘도 이동, 얘도 이동? 아우 힘들어. 그러면 적절히 내가 이동을 시켜볼까? 그랬을 때 이동을 했어. 그러면 당위성은 이거지. 힘들어. 둘 다 빡 올려. 다시 내리면 돼. 그치? 똑같은 상황이야. 같이 올라가고 내려왔으니까. 그 상황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똑같은 상황. 오케이? 납득됐어? 자, 그랬을 때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그 도형 전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도형에서의 가장 유니크한 점을 찾는다. 그 점의 이동만 관찰해서 그 도형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점이 움직일 때 띡띡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난 이 점의 이동만 관찰하면 된다. 그것은 y 이퀄 2분의 1x라는 이 직선을 타고 놀 수밖에 없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1이라는 과목에 가게 되면은 이 사고방식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수학 1에서는 그냥 지수 함수만 배우는 거야. 지수 함수의 특징 배우는 건데 이 평행이동이라는 건 다 어디서 배우는 거야? 그래, 여기서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수학 상에서. 그럼 그대로 따라가 봐. 자, 그림과 같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두 곡선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이 두 곡선 보니까 하나가 y 이퀄 a의 x 플러스 3이고 하나가 y 이퀄 a의 x 마이너스 1이야. 일단 밑이 같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관계를 리딩하는 건 기본.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 입장에서 읽는다면 얘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렸습니다. 이 입장에서 얘를 가지고 읽으면 얘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3만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그래프는 잘 보세요. x축과
Y축 동시에 평행이동했네. 그러면 너네들의 그래프 감상 포인트가 뭐가 될 거냐면은 자, 뭐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마3인 이 직선이 같이 등장했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서 체크해 보는 거야. 혹시나 이게 어차피 이 두 그래프 관계가 XY축 동시에 평행이동한 건데 얘를 딱 봤을 때 어라? XY축 동시에 평행이동했네. 이 직선 왜 등장했지? 라고 니네들이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봤어. 그러면 얘 기준으로 얘를 읽어보면은 이걸 만들려면 x 대신에 x마 1을 대입해야 되니까 x축방향으로 한 칸, y축방향으로 3칸 내려가야 이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점들은 이 이동을 타고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럼 점의 이동은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했겠구나라는 보조선이 나왔다면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같이 등장할 거란 얘기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결국 같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평행이동 보조선 역할을 하겠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사고방식은 이 도형은 내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건 수학 1에서 배우지만 사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평행이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1, 수학 2, 미적분에서 이런 사고방식 똑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상을 공부하실 때 물론 내신 준비도 이제 하시겠지만은 그거보다 내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뭔가, 뭘 사고해야 되는가, 항상 그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됐을 때 어렵지 않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그때 제때 잘 배워놓으면 사실 새로운 과목, 새로운 교과를 배울 때 확실히 학습 부담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 전 과목에서 하지 못했다면 자꾸 학습 부담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해야 할 게 너무나 많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파악했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결국 내가 구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점을 A, B라 했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왔는데 별로 중요한 보조선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Y축과 평행한 보조선. 그럼 얘는 뭡니까? 이 두 함수가 Y축으로 이동한 게 아니죠. XY축 동시에 평행이동했죠. 얘는 평행이동 보조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얘는 평행이동 보조선이 아니라 뭐다? 그냥 단지 뭘 주는 거예요? X값이 같다. X 좌표가 같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점이 0이니까 0, 자, 0 대입했어요. 그럼 A의 0승이니까 1이죠.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4인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지금 뭐합니까? 타고 놀죠. 그럼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뭘 알려줬다? 야, 이 점은 일로 평행 이동했어 라는 보조선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왜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복습.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고 1,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으니까 마3만큼 이동했으니까 결국 이 기울기를 타고 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1,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니까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려갔으니까 1,1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얘가 평행이동 보조선이 아니라 X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 점 뭐가 되겠습니까? 1,1을 딱 대입했더니 A 플러스 3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하 문제죠. 자, 보세요. A, B, C가 선분 BC를 뭐로 한다? 지름! 그럼 얘가 지름이니까 원이네요. 이거 뭐다? 직각이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 선생님, 그럼 이제 A 값만 찾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치? 근데 봤더니 요 직선과 이 직선이 뭐다? 수직이다. 근데 이 기울기 얼마예요? 마3이죠. 이것도 뭐야? 결국 수상이야.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거둘 뿐. 지수함수 특징이 많이 없잖아. 다 수상이야. 거기서 얻으면 사고방식이고. 그럼 얘는 뭡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3분의 1. 왜? 기울기 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됩니까? y equal 3분의 1에 x 플러스 4 이렇게 직방 세우면 결국 이 점도 여기 위의 점이다 해서 a 값이 구해지는 거죠. a 플러스 3은 3분의 1 더하기 얼마다? 4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a 플러스 3은 3분의 1 더하기 4다. 뭐야? 그러면 이 좌표가 나왔네. 자, 그러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랬는데 넓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만큼의 길이가 아까 y축과 평이다 했으니까 결국 a 플러스 3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3분의 1 플러스 4에서 뭘 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1을 빼시면 이게 삼각형의 밑변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럼 3분의 1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3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0 곱하기 높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점이 이렇게 타고 간다 그랬잖아. 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가면은 물론 여기도 나와 있네. 여기가 얼마입니까? 1이죠. 따라서 1이야. 그러면 답은 얼마다? 3분의 5다 하면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늘 한 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걸 좀 알려주고 싶었냐면은 사실 이 수학 1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2학년 되면 할 거잖아요. 그쵸? 그때 사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몰라도 이러한 도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도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원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식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수상이에요. 선생님이 수상을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학상, 수학하라는 이 과목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고2, 고3 공부해 나가는 과목에 아주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그래서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기초라는 얘기는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 그런 교과, 수원, 수특, 미적분에서 새롭게 배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할 때의 사고방식들은 전부 다 수상수화에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게 선생님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항상 고2, 고3을 가르치다 보면은 얘네들이 미적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수투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 개념을 모르는 것도 절대 아닌데 왜 문제를 해결 못할까? 그거를 가르쳐보고 이번 해에 또 이제 1학년들 가르쳐 보니까 문제는 얘네들 1학년 때 내신이 엉망이었구나. 1학년 때 공부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또 뒤숭숭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탑재러 수학학원 이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